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시간이 됐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그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의 분야와 또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오늘 또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음향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기억나는 분 계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환경이 사실은 뭐 분업화되어 있거나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외국에는 워낙 규모가 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셋업만 하는 사람 셋업만 하고 또 시스템 튜닝만 하는 사람 튜닝만 하고 또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 오퍼레이팅만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 예, 아니면 뭐 좀 아쉬움이 있지만 뭐 그렇게 분업화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예. 자, 보시면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는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볼까요? 보면은 라이브 사운드 오퍼레이터가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어요. 뭐 세팅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을 모두가 다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엔지니어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네. 시스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시스템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스피커를 어, 매단다거나 또 전기의 용량을 계산한다거나 또 각도라든가 이런 그 공간에 따르는 측정들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요. 음향 감독이 있고 튜닝, 이 설치된 것을 다시 한번 공간에 맞게 튜닝, 또 공연의 색깔에 맞게 튜닝을 하는 사람을 튜닝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전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시스템 테크니션이 또 있죠. 이 테크니션은 어떻게 합니까? 오퍼레이터가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체크해주고 리허설 때 소리와 다르게 사람들이 꽉 차면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올라가거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런 그 중간중간 그 시스템의 레벨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조정을 하는 오퍼레이터 도와주는 시스템 테크니션도 있습니다. 자, 여러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현재 현장에서 거기에 맞게 측정을 하고 또 결선하는데 결선이 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 주로 하게 되죠. 예. 자, 튜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할 때 공간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공간이 울림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드라이하거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공연을 스피커에 맞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재즈 공연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저음보다는 이제 뭐 좀 하이 미드가 선명하게 만드는데 튜닝을 좀 하고요. 락 같은 경우는 좀 더 저음감이 풍부하게 디자인합니다. 그 스피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연자의 목소리 잘 들릴 수 있을지 스피커의 위치나 또 톤들 조정을 주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테크니션 같은 경우도 오퍼레이터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는 전반적인 기능들이 기술적인, 또 과학적이고 좀 더 이렇게 정확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맞다 그러면 이런 성격이다 그러면 내가 시스템 쪽의 엔지니어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물리학이라든가 전기공학, 또 네트워크, 또 뭐 이런 리깅 관련된 뭐 기술들을 좀 배워야겠죠. 이런 역할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예. 아, 갑자기 추워서 제가 코가 나네요. 예. 자, 라이브 사운드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뭐죠? 실제로 그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적인 담당을 하는 사람을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음악의 밸런스라든가 뭐 그 모니터 연주자들에 대한 모니터들을 배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오퍼레이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우스 오퍼레이터, 그리고 모니터 오퍼레이터, 스테이지 어시스턴트, RF 엔지니어, 라이브 레코딩 엔지니어, 방송 믹싱 엔지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요. 주로 아까 시스템 엔지니어가 과학적이고 좀 정교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오퍼레이터는 음악적인 분야에 더 뛰어난 사람이 또 커뮤니케이션에 연주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특화된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우스 오퍼레이터는 하우스 전반을 다루는 오퍼레이터로서 어, 공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빨리 있어야 되고요.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인지 또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음악적 취향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당일 밸런스를 좀 조정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주자들 관련된 그, 그 특징들과 음악적 상황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모니터 오퍼레이터는 네, 모니터는 무대 옆에서 하죠. 여기 무대 옆에 있죠, 그렇죠? 무대 옆에서 연주자가 연주할 때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모니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제 모니터 좀 더 올려주세요. 아니면 모니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하우스에서 뛰어갈 수 없으니까 모니터 옆에서 오로지 뮤지션들만을 위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지니어들은 어쨌든 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잘한 사고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뭐 대응하죠. 보통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몇 곡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인터미션 때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이어폰에 돼 있던 잭이 접점이 안 좋았다거나 뭐 문제될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해 줍니다. 이어 마이크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 분장이 바뀌거나 뭐 오상이 바뀔 때 체크들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퍼포먼스에서 이런 변수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들이 이제 모니터 엔지니어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뮤지션들하고 친해져야겠죠. 친하고 편하고 그래야 내가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 오퍼레이터는 그렇게 되게 그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명 뮤지션 시절에 무명 뮤지션 시절에 뭐 길거리에서 농구하던 친구들이 너는 뭐하니? 나는 음악한다. 음향한다. 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친해져서부터 쭉 올라온 그런 사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이렇게 친밀도가 높겠죠. 전 세계적인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전속 엔지니어들이 생각보다 실력보다는 관계 또 그동안 친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음향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 몰라. 뭐 이렇게 친밀도가 없어. 그런 사람과 뭐 나랑 되게 친한데 음향 나쁘지 않아. 그냥 뭐 뛰어나지 않지만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같이 투어에 다닐까요? 네, 나랑 친밀도가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지니어의 실력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친밀도, 친밀도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무대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무선 마이크뿐 아니라 무선 인이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대 안에 무선을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퍼레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무선에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선 관련된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따로 담당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서 요즘에는 무대에 RF 엔지니어, 뭐 레디오 프리퀀시 엔지니어라고도 하는데 무선 관련된 엔지니어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이 공간의 주파수를 스캐닝해서 어떤 주파수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로 RF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좀 꼼꼼한 것도 필요하겠죠. 무대에서 사실은 뭐 특히 무선 마이크 많이 쓰는 퍼포먼스들은
뮤지컬이 더 가까운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뭐 여자 감독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RF 엔지니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RF 엔지니어 파트가 있고요. 스테이지 어시스턴트, 무대에서 장면이 전환되거나 그럴 때 마이크를 주고받고 악기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 무대에서 그 스테이지 크루가 있지만 스테이지 크루는 뭐 보면대라든가 소품들, 세트들 옮기는 데 주로 쓰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음향적 요소들은 음향팀이 책임을 지죠. 그럴 때 이렇게 음향팀들이 스테이지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이런 팀들을. 네. 자, 라이브 레코딩 엔지니어. 네, 라이브 레코딩 엔지니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이브에서 멀티 소스를 다 받아가지고 이 녹음을 하죠. 라이브의 맛은 또 회중 마이크 소리 아니겠어요? 방송국에서는 뭐 이펙터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이런 마이크들을 소스를 다 그대로 받고 그다음에 회중의 마이크들을 또 설치해서 회중들이 박수 친다거나 뭐 호응한다거나 이런 소리들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믹싱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또 이 분야에 따로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레코딩 엔지니어, 또 방송 믹싱 엔지니어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는 걸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음향 감독에는 여러 분야가 있고 또 뭐 그분들이 이제 그 배워가는 과정들이 다 겪어가는 과정이겠지만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이 파트가 다양하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 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좋을까? 이 엔지니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요 그림은 이제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또 바뀌고 났을 때 이 케이블들을 다 내려와서 그 사이에 다 정리하고 있는 무대 크루들이네요 보니까 그쵸? 무대에서 장면들 객석에서 보는 화면들은 또 멋있고 뭐 화려한 뭐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있지만 무대에 대해서 다음 씬을 위해서 빨리 또 씬을 바꾸기 위해서 선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이런 엔지니어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엔지니어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서 있어 일을 잘해야겠죠. 프로의식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하려면. 프로의식이란 뭘까? 내가 이 공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최고로 추구하는 거죠. 음향에 관련된 뭐 소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일 좋은 소스를 찾고 제일 전문화된 장비나 전문화된 자세를 찾는 것들이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또 이론과 실전을 계속 겸비해야겠죠. 이론적 베이직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전을 또 잘 해야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되고 워낙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계속 지속적인 학습이나 또 모임,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SNS 통해서도 그렇고요. 계속 지식들을 교류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간혹 뭐 SNS 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실력이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거든요. 항상 내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돕겠다, 나눈다는 마음 가지면 어느새 프로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죠. 이 노하우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이걸 노하우들을 자기 스스로 메모를 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기가 더 성장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기 관리 프로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 움직이는 기본적인 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툴이라든가 손전등, 공구들, 네임펜 등등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용실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구통이라든가 자기 관리들이 되게 철저한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 보시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워크. 레코딩에서야 뭐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라이브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프로에서는 팀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공연에서는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잘난 척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하고나 아니면 다른 그 기술팀들하고 기획팀들하고 소통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소통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공연에 있어서 뭐 다들 긴장하고 또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성실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서로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장, 복장도 뭐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정할지 또 언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몇 번 이야기했듯이 공연장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되게 정해진 용어도 있거든요. 그 용어에 맞게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스피커의 위치라든가 무슨 뭐 공연장 뭐 무대 관련된 이야기 용어들을 좀 더 익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래 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같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 입장과 관객자 입장에서 공연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내 입장만이 아니라 내가 기획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연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관객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엔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즐기는 자세. 내가 이 일을 할 때 결국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음악이든 공연이든 이 일을 해서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일 할 때마다 괴로우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즐겁고 또 음악도 좋아하고 공연도 다른 공연도 또 모니터링도 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자세를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2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 3강에서는 소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대하시고 3교시를 또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